오만과 편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만과 편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대책이 없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사람도 있고 나랑 무슨 상관? 이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로 보면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0.81명의 출산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OECD 국가 중에 최저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정말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신문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300년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소멸될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굉장히 그러니까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저 인구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있고. 국가의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학교에서 인구가 경쟁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아요. 사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국가 경쟁력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난이 많더라고요. 네. 뭐 사람을 도구로 보냐? 뭐 사람이 국가의 뭐 물건이냐? 뭐 이런 재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해요. 저희도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거의 유일한 자연 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국가로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제가 국가가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사법시험 세대잖아요.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저희는 이제 사법시험을 통한 어떤 공부했던 교재나 도움이나 이런 제가 그걸 통과했다는 확인증 이런 걸 받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에서 이걸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판사들 그렇죠. 연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없어졌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점점 국격이 높아질수록 국가가 부강할수록 우리가 가지게 되는 메리트를 반대로 점점 잃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국가가 발전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살기 편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니까 인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많은 국가들의 그 경우를 봐도 그렇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산업 발전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출산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입된 예산이 198조나 된다고 해요. 거의 200조에 가까운 그런 국가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출산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그런 굿 뉴스를 듣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원인들을 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을까요? 결혼을 안 해서? 네, 맞아요. 일단 결혼을 안 해요, 일단.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고, 네. 못 낳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늦게 또 결혼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낳더라도 한 명만 낳고. 사실 두 명이 결혼하는데 한 명만 낳는 거는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저출산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예산을 잘 쓰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주거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좋겠다. 주거랑 교육. 맞아요. 주거랑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게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남성이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면서 출산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출산율이 나의 희생을 기초로 삼아서 이걸로 나아지려면 여성들에게 반대의 메리트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나 봐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사실도 좀 보게 됐는데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저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출산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의외로 경력 단절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게 주거와 교육 문제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단을 써도 저는 안 낳는다. 맞아요. 뭐 최근에 출산율이란 용어 자체도 거부해서 출생률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용어를 반대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거. 출산율은 세계 공통어예요. 전국에 있는 여성 한 명이 전생에 걸쳐서 낳는 아기의 수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표현해도 출산율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말 조금 바꿔가지고 한자를 조금 바꿔서 출생률로 한다면 아기는 태어난 아기 기준으로 그렇죠. 하면 100%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저 출생률이라는 것은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항상 100%네요. 왜냐하면 낙태를 통해서 죽어진 아이들은, 태아들은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면은 그 아기들은 출생률에 반영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출생률은 아기가 태어난 비율, 태어난 아기는 항상 100%입니다. 여성이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생률 용어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출산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분들 말고 저는 출산을 해야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거기에서 이제 주거와 교육을 고려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아기가 잘 교육받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아기 한 명 낳는 집들도 이 아기를 키우고 공부시킬 돈을 생각하면 두 명은 못 낳겠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주거, 집값은 기준이 사실은 교육 인프라를 기준으로 설정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시장님이 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 TBS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유명 강사들을 섭외하는데 쓰셔가지고 그렇죠. 그분들이 약간의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고 그런 좋은 강의들을 공공 플랫폼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방에 살아도 좋은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서울에만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걸 좀 잡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엄마들과 의견을 공유해 보면 좀 일리 있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이런 아니,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사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하는 이 상황을 왜 국가는 방치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제기하는 편인데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내가 진로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진학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어떤 교육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뭐 사교육이 더 잘하고 싶고 그건 막을 수는 없죠. 그건 막을 수는 없지만 더 성공하게 하고 싶은 욕심, 아이도 스스로 더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거의 기반을 다 같이 좀 높여주는 형태로 하면서 주거 문제도 좀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결국은 이 출산율에 대한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력 단절 문제도 사실 심각하죠.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직장을 경력을 단절되면 힘들어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기 돌봄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걸 약간 강제해가지고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고 여성은 계속 직장을 다니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기의 정서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조금 생각이 전환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 이제 시간 선택제라는 시간을 좀 근무 시간이 짧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공무원으로 재직했었는데 공무원에는 사실 4시간 재직 시간 선택제가 있어요.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네. 근데 문제는 있죠. 이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럼 경력도 4시간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력 단절 똑같죠? 그러네요. 네. 육아를 위해서 4시간 경력 단절하면 그 나머지는 경력을 국가에서 채워줘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육아도 여성의 경력으로 인정해줘라.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육아라는 것은 엄마가 단순히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아이에게도 좋고.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구를 국가의 경쟁력으로 본다 그러면 국가가 가정에서 엄마들이 육아에 힘쓰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그것도 국가의 경쟁력에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가정 보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경력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성들은 국가의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그것처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한 2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군복무와 같이 이렇게 맞아요.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너가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했어. 이게 굉장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똑같이 여성에게 사회적 경력을 인정하는 것. 뭐 지금 군대를 갔다 오면 남성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다,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성들도 그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사회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맞아. 오늘 네.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머릿속에 담아뒀던 것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되게 생각보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이 저출산 관련한 뭐 위원회도 있잖아요, 국가에.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서로 많은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현실적인 대안들. 네. 돈 많이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어디다 쓰고 계신지 아이들 유치원비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쩌면 더 많이 낳고 더 키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렇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맞아요. 정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방송했던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다 맞닿아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면 여가부의 방향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까지 필수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